방백, 모든 제후들의 우두머리. 춘추전국 초기의 간웅 정장공은 방백이 되려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방백이 되기 위해 정장공은 동생인 단의 세력을 격파하고 조정인 주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정장공과 그의 동생 단의 결전이 있기 전 단의 아들 공손활은 단의 지시로 위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위나라의 군후 위항공은 공손활이 정장공을 험담하는 이야기만 듣고 단에게 구원군을 파병하기로 결심했으며 정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정장공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공손활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지 말고 군사를 물리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위나라군은 정나라를 공격한 뒤였고 정장공은 장수 고거미를 보내 위나라군을 격퇴시킵니다. 정나라군이 막강한 기세로 위나라까지 쳐들어갔는데 이때 위항공은 싸워야 할 것인가 화친해야 할 것인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나라를 공격한 위나라는 결국 정나라의 화친을 제안하였고 정장공은 군대를 불려 폐업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정나라가 중원에서 급부상하자 조정의 주황실은 정나라를 주시하게 됩니다. 정나라는 호경에서 주황실에 난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황실에서도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평왕은 조정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정나라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당시 정장공은 일종의 명예지상직인 경사라는 직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평왕은 정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이 경사 자리를 정장공을 내치고 괭나라의 공작 괴기보란 인물에게 대신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괴기보는 정나라의 위세에 눌려 경사직 제안을 거절합니다. 정장공은 왕실에 심어둔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황실을 방문해 경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 주평왕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다 죽어간 나라를 되살린 공신의 후예를 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주평왕이 정장공에게 경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장공은 이를 기회 삼아서 주평왕에게 계속 경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입씨름을 하며 주평왕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입씨름 끝에 주평왕은 자신의 태자를 저유국인 정나라의 인질로 보내겠다고 맞섭니다. 그러나 정장공으로서도 그 제안을 넙죽받을 수는 없는 일. 정장공 역시 난감해졌고 결국 이 문제를 주황실의 신하들에게 등 떠밀기로 합니다. 이 일은 중신들의 뜻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중신들은 고래 싸움만 보고 있다가 기괴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것은 바로 정나라와 주나라가 서로의 태자를 각각 인질로 보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제후와 천자의 인질 교환. 이것은 곧 제후국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으며 주황실의 권위는 종이 한 장도 못한 무게가 돼버렸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동생인 공자 단과 주나라와 관계를 정리한 정장공의 다음 목표는 위나라였습니다. 이 위나라는 황하 근방에 위치한 나라로 정나라와 매우 지척인 거리에 있습니다. 호경에서 난리가 있었을 때 주황실을 도운 또 다른 국가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위나라의 왕 위장공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가 주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주우는 무예를 좋아하고 성격이 거칠었지만 위장공은 무엇이든 좋다며 방임하고 나아가 군사 지휘권도 주우에게 맡깁니다. 또 위나라에는 석작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위장공에게 주우의 방자함을 제지하고 화근이 되기 전에 똑바로 가르치라 전합니다. 그러나 위장공은 듣지 않았습니다. 석작의 아들내미 석후도 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우는 자라서 이 석후와 함께 사냥을 나가곤 했는데 하라는 사냥은 안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등 안합무인이었습니다. 석작은 아들내미에게 50대도 넘게 매질을 하였으나 석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위장공의 첫째 아들 왕위에 오르니 그가 앞서 정장공과 전쟁을 벌인 위환공입니다. 이 위환공이 왕위에 있을 무렵 정나라의 공손활이 구원 요청을 하러 왔었던 것이고 바로 그 구원군의 총대장이 주우였던 것입니다. 야심에만 불타올랐던 주우는 자신의 형 위환공은 너무 나약하다며 자기가 왕위에 오를 궁리를 합니다. 마침 주황실의 주평왕이 승하하자 위환공은 낙양을 방문하러 떠나야 했고 주우와 석후는 이때를 위환공을 제거할 기회라 여기고 가짜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주우는 위환공이 주는 수를 받는 척하며 품 안의 빗으로 위환공을 찌르고 스스로 군후가 됩니다. 그러나 나라 내부에는 주우가 왕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주황실과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나라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정나라 침공을 위해 주변 국가들을 불러 모으니 그리하여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노나라, 송나라 5개국 연합군이 결성되어 정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정나라는 5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효율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장공은 말하길 노나라는 위나라에서 보낸 뇌물로 인해 쳐들어왔을 뿐이며 진나라와 채나라는 의리상 왔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싸울 군대는 위나라와 송나라 두 군대일 뿐이다. 이 중 송나라는 우리나라에 온 공족, 공자빙이 반역을 도모할까 염려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공자빙을 보내버리면 송나라는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군은 위나라로 돌격하되 적당히 싸우다 패배하라고 말합니다. 위나라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공격을 왔기 때문에 거짓 승리로도 승전보를 울리고 귀국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모든 군대가 정장공의 작전을 따라 움직이니 5개국의 침공은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5개국의 침공도 가볍게 막아낸 정장공이었지만 주황실과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주황실은 그때 주한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주한왕이 하루는 재상 흑견을 불러 정장공에게서 경사직을 떼버리는 게 어떻냐고 묻습니다. 흑견은 이미 막강해진 정장공을 염려해 주한왕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젊고 야심 많은 주한왕은 정나라의 경사직을 떼버리고 정나라와 냉전의 극을 달리게 됩니다. 정나라 내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주황실을 공격하자고 하는 여론이 불같이 일었으나 신하 영고숙이 1년만 기다리면 알아서 다시 주황실이 기어올 것이니 참자고 말합니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부 제족은 우선 주황실 근처의 농작물을 훔쳐서 관심을 끌어보자 제안합니다. 이때 주황실이 항의하면 농작물을 돌려주며 불편한 마음을 밝히고 반대로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간다면 후일 다시 주황실을 방문하여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정장공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변방의 군사들에게 주나라의 곡식을 탈취하라 명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황실에서는 당장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로 쳐들어가려 했으나 도무지 국력이 되지 않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단의 반란을 잠재우고 5개국의 침공을 막아냈으며 주황실에 성공적으로 자극하여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한 정나라는 본격적으로 지난날 공격했던 5개 국가를 상대로 복수전을 하기로 합니다.